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제가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50대 여성 파라입니다. 이렇게만 저의 소개를 들으면 아주 평범한 가족인 것 같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평범한 가족의 삶을 원하고 있을 정도로 다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가족의 엄마인 것이 현실인데요. 물론 저희 아들 또한 저보다 더욱 힘든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겠지만 그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바로 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7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진 저의 남편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가족은 남편이 혼수 상태에 빠지고 나서 정말 최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웃었던 놀랍고도 행복한 기억이 있어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지금 아들의 도움을 받아 저희의 경험담을 하나하나 글로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7년 전 그날은 아직도 저와 아들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될 정도로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먼지처럼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의 남편인 제이크는 미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저를 흔들어 깨우면서 자신이 오늘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면서 하루를 시작한 날이었어요. 남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트럭커라는 직업을 가진 다소 고단하고도 위험한 매일매일을 살던 사람이었기에 저는 매일 아침 트럭을 탑승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남편을 보면서 절대 빠른 속력으로 다니지 말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다니라는 말을 수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했을 만큼 남편의 직업인 트럭커는 남편 스스로 자신의 직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별개로 저에게는 항상 불안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출근 시간도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물론 그저 자신에게 트럭커의 배송을 필요로 하는 일감이 들어오는 것은 단 하나도 마다하지 않고 잠도 줄여가면서까지 저희에게 생활비를 더 많이 주고 싶다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몸을 혹사해가면서 엄청난 크기의 트럭을 몰고 다닌 트럭커였기 때문이에요. 저와 아들은 남편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나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 위에 그 어떤 누구에게라도 피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주행을 하는 것과 남편 자신의 몸을 도로 위에서 철저히 조심하는 항상 안전운전을 강요했습니다. 아마도 트럭커와 같은 특수배송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가족이 저의 글을 보고 있다면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만큼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 행하던 직업인 트럭커는 저조차도 그 큰 트럭이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릴 때부터 자동차의 모든 정신을 빼앗길 정도로 그저 차라면 장난감 차도 가리지 않고 전부 구매해버리는 그만큼이나 차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남편은 트럭커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매일 아침 출근을 하지 않고는 몸이 근질거릴 정도로 정말 놀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할 만큼 트럭에 있는 시간 자체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트럭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트럭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게 된 것이 곧 다가올 절망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저희가 살던 곳과는 다소 먼 거리의 배송 일을 맡게 되었다면서 최소 3일의 여정 동안은 집에 돌아오지 못할 테니 자신은 걱정하지 말고 아들과 함께 식사를 잘 챙겨 먹고 안전히 지내고 있으라는 말을 급작스럽게 통보하더군요. 보통 이러한 장거리 운행이 있기 전에는 남편이 먼저 최소 일주일 전쯤 일정을 얘기해 주었는데 바로 전날 이렇게나 통보식으로 말하던 순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날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새벽에 출근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았던 남편의 트럭 탑승 과정은 저희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나가지 않았고 그저 제가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남편을 철저히 무시하게 되었어요. 지금에서야 굉장히 후회하고 또 제 마음에 평생 남을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지만 누가 알겠나요? 곧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 가족에게 원망스러운 일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화를 내서 무시를 하든 말든 언제나처럼 매우 흥겹게 대문 밖을 나갔고 약 10분 뒤 남편은 저에게 휴대폰 문자로 화가 많이 났겠지만 다시 돌아올 때에는 자기가 멋진 선물을 사올 테니 화를 풀 것을 대기하고 있으라면서 다소 웃긴 문자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기분이 어느 정도 풀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남편이 올 때까지 아들을 등교시키거나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기 바로 전날 새벽 아들과 함께 자고 있었는데 제 휴대폰에 전화벨이 엄청나게 울리더군요. 잠결에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은 제 머리에서 지우고 싶을 정도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구급대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에게 제이크 씨의 아내분이 맞느냐고 물어보았고 제이크 씨가 트럭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잠들어 있는 운전석 쪽을 다른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말과 함께 제이크 씨를 병원으로 이송 중이니 저보고 빨리 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언가 장난 전화인 것 같아서 한 3초 정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었는데 그 구급대원 뒤로 각종 의료기계 소리가 나는 것을 인지한 순간부터 저는 엄청난 공황에 빠지게 되었고 그렇게 저와 아들은 그 구급대원이 알려준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몸이 엄청나게 떨렸기 때문에 도저히 차를 운전해서는 그곳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을 정도로 저는 그때 온몸을 엄청나게 떨었습니다. 15살 아들 또한 어느 정도 상황을 인지했는지 저와 같은 공황에 빠진 것처럼 보였고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제 손을 꼭 잡고 저만 따라오고 있었지요. 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들을 병원의 임시보호센터에 첫 번째로 맡겨놓고 제 남편의 상태를 보기 위해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참을 수 있겠지만 제 아들에게만큼은 남편이 쓰러진 모습을 도저히 보여줄 용기가 나지 않았더군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기나긴 수술실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남편과 저의 명단을 확인하고 담당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경찰 관계자가 오더니 남편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자세한 상황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만큼 그때 당시 경찰들이 저에게 질문을 건네는 것에도 저는 잘 대답하지 못했고 어째서 경찰이 제 눈앞에 있는 것이고 남편은 왜 수술을 받고 있는 것인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순간적이고도 엄청난 공황 상태가 저에게 찾아왔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남편은 기나긴 트럭 배송의 일정 중 쏟아지는 잠을 피하고자 차에서 잠시 잠이 들어있던 상태였었고 그런 무방비 상태의 남편이 잠든 트럭을 다른 트럭이 충돌했다고 밖에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방비 상태의 남편이 잠든 트럭을 다른 트럭이 충돌했다고 밖에 설명되지가 않았습니다. 충돌을 일으킨 트럭 기사는 트럭이 파손된 채로 일정 거리 이상을 도주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에게 잡혔지만 해당 트럭 기사는 어떠한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은 빈털터리 그 자체였기 때문에 저희는 일정 수준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가장도 잃고 모은 돈 대부분을 잃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졌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그렇게 저는 뜬 눈으로 20시간이 넘는 시간을 수술실 앞에서 단 한 번도 잠에 들지 않은 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다렸는지도 모르는 지경에 도달했을 때 이윽고 제 옆에 수술방에서 한의사가 나오더니 남편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더군요. 결과적으로 바로 그날 남편은 기나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절대 깨어나지 않는 그런 아득한 꿈을 꾸면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수술을 진행한 의사는 저에게 남편의 충돌 피해는 허리와 척추 쪽으로 전해지게 되었고 수술은 잘 진행되었지만 남편이 깨어나는 것은 이제부터 남편의 의식과 의지 그 자체에 달려있다는 말을 해주었고 지금부터 기나긴 혼수 상태 가족의 싸움을 준비해야 될 것이라며 한 간호사를 저에게 붙여주며 지금부터 제 가족이 겪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은 기나긴 혼수 상태 남편이 깨어나길 바라는 혼수 상태 남편을 둔 가족이 되었지요.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혼수 상태의 환자는 병실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말도 안 되는 병원비가 매일매일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시간 그리고 각종 의료기기를 몸에 부착하고 있는 것마저 하나부터 10까지 돈이 청구되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제가 모아놓았던 돈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제 가족은 남편 제이크가 혼수 상태에 빠지고 약 2년 만에 모든 돈을 소진해버릴 만큼 제가 남편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우리 가족은 병원과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가족은 병원과의 싸움에서 졌고 남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은 병원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아들은 이제 남편을 증오하는 정도로까지 우리 가족은 많이 붕괴되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해당 병원은 저희에게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병원에서 머무를 수 없으니 곧바로 옮겨갈 다른 병원을 확정시켜서 말해달라는 요청을 전했고 저와 아들은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언제까지 깨어나지도 않을 남편을 지킬 수 있을지 저의 마음 자체에 불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날을 고민했지만 결국 저는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령 깨어나지 않더라도 남편의 얼굴만 볼 수 있다면 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날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희 남편을 받아주는 병원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수년을 혼수 상태에 빠진 병원 자리만 차지하는 환자를 받아줄 병원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역의 병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제이크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기본적인 호흡 의료 도구만 설치해주면 된다는 말과 함께 매일매일 이름도 모를 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병원들은 하나같이 저희를 전부 거절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저에게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대상병원이라면 상황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어차피 모든 병원이 받아주지 않는 것이라면 한인타운 대형 병원에도 한번 가보라는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저에게는 망설일 이유 자체가 없었고 저는 결국 약 5곳의 한인타운 대형 병원을 찾아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첫 번째 한인타운 병원에 들어가 한국인 사무직원들에게 저희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 직원들은 제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이윽고 안에서 한의사를 불러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 한국인 의사는 저희에게 조금 더 상황을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병원비가 부족해 남편이 머무를 병원이 아예 없다는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 한국인 의사의 대답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을 살리는 단계 중 하나이니 지금 당장 남편이 있는 병원을 알려주면 자기가 직접 문서를 송신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또한 기존 병원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게 오래전 바이러스 상황의 대처를 위해 만들어 놓았던 바이러스 환자용 병실을 줄 테니 마음의 부담 또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너무나 따뜻한 말을 저의 손을 잡고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나는 듯 했지만 이윽고 남편이 조금이나마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남편을 각 병원들의 도움을 받아 아무런 호흡 연결 장치의 공백 없이 무사히 병실을 이동시킬 수 있었고 어쨌거나 전에 있던 병원에서도 신세를 졌기 때문에 저는 그곳의 모든 간호사분과 의사에게 일일이 보이는 대로 인사를 건네고 이쪽 한인타운 병원으로 남편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기쁜지 안 기쁜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더욱 마음이 편한 곳 그리고 치료비가 어느 정도 절약되는 곳에 왔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지난 7년의 기간 동안 단 하나의 촉각 반응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남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저는 남편의 동공이 무언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정말 말 그대로 TV에서나 볼 법한 하나의 기적에 가까웠어요. 저는 즉시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준 해당 의사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다행스럽게도 그 의사는 남편의 상태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사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멈추지 않고 진행했던 전기자극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고 완전한 기적처럼 저희 남편은 0%에서 비로소 1%의 반응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한인타운의 한국인 의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 남편이 확실히 깨어날지는 자신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남편이 분명히 의식이 있다는 말을 전해주셨고 저희가 남편에게 했던 모든 행동이나 말을 보았을 수도 있다는 기적의 말을 해주었어요. 그렇게 저와 아들은 그날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그저 남편의 손을 잡고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남편도 듣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진 채요. 지금은 이러한 시간들이 모두 과거의 추억이 되었을 만큼 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남편의 상태는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 남편이 확실히 깨어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남편은 저와 아들의 시간 속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와 남편을 받아준 한인타운의 한국인 의사분과 병원 관계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미국의 병원은 저희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그저 봉사의 마음으로 받아주신 한인타운의 한국인 병원 관계자분들은 우리 가족의 또 다른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분들에게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아마 분명히 기뻐하고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도 없는 기나긴 혼수 상태 남편을 둔 절망적인 상황의 그녀였지만 한인타운의 한국인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의 배려를 접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희망을 품어볼 수 있게 된 그녀의 놀라운 사연이었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면모들이 머나먼 타지에서 얼마나 따뜻하게 퍼져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소중한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연을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면 신중히 검토하여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